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질적 연구의 그 신뢰도 내지는 타당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연구의 신뢰성 혹은 타당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학술적 연구로서 사람들에게 신빙성이 있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는 동일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을 때에 동일 조건에서 동일 방법으로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했을 때에는 답이 결과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통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정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연구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표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양적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양적 연구는 그 연구 가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느냐, 설득력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가설을 검증해가지고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더라. 가설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 예, 이런 식으로 이 양적 연구는 그 신뢰성, 그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연구의 신뢰성 내지는 타당성, 예, 이것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반화된, 객관화된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 연구 대상들의 그 경험을 질적 연구 대상자들 내지는 뭐 연구 참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우리가 듣고 이해해서 그거를 추상화, 개념화를 통해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정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질적 연구의 그 결과, 그 주장이, 그리고 주장에 대한 그 설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적 연구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싸하지만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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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으로, 예,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 그러한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리의 근거라고 하는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질적 연구에서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관찰,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그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 논리적 주장을 편다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러한 근거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할 때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가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질적 연구. 그냥 그 논리적인 주장을 어떤 근거를 갖다 대면서 그냥 척 얘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절차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근거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근거를 먼저 보다가 보면 그 근거로부터 추상적 그리고 이 이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적절한 절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거에서 시작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추상화, 개념화로 가게 되는데 이때 논리의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논리의 비약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근거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내지는 뭐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커피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그 계란 그 프라이를 만들고 토스트를 만들고 아니면 시리얼을 내놓는다든지 내지는 아침에 가족들이 나가기 전에 뭐 신발을 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랑의 근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근거로부터 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뭐 우유를 사온다.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거꾸로 가가지고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는 적절한 절차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이 문화 중에 일반 생활에서요. 그 답정너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없네. 그냥 쓰면 되지 뭐. 뭐 가서 물어봐서 뭐 찾아오면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거를 내가 막 만들어내는 거죠. 예, 가족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낸다든지요. 아니면 이 적절한 절차를 그 근거에서부터 추상과 이 그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개념과 추상을 먼저 가지고 그 추상성을 가지고 그거를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 자, 그런 것들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논리의 비약이 없는 것.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질적 연구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설득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그 청자로 하여금 내지는 독자로 하여금 다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래 그렇게 볼 수 있겠네라고 하는 정도. 그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공감하면 내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 의견, 내 주장을 너의 주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 질적 연구가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어서 상대로 하여금 나는 여전히 A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주장이 나름 공감할 수 있고 나름 설득력을 가지고 있네. 뭐 이렇게 된다면 질적 연구로서 그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 내지는 타당도의 전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것, 이 8가지 요소들, 이 8가지 요소들은요, 우리가 그 모두 다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삼각 검증이라고 하는 거, 이거 triangul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 내용들은요, 참고로 우리가 3주차인가요? 그때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피면담자들 내지는 연구 참여자들을 하나의 기관 내지는 하나의 지역 내지는 하나의 사역 거기서만 이렇게 딱 그 추출을 해가지고 그 면담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다라고 한다면 동남아시아의 그 방콕, 푸놈펜, 그 호치민 이런 식으로 여러 그 소스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지는 한국 선교사들의 비즈니스 선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에는 뭐 그 하나로 좀 유사한 사람들만 그 연구 참여자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좀 뭐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수 내지는 다양한 사업 이러한 것들로 그 이 삼각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양하면 그만큼 공통점은 떨어질 겁니다. 공통되는 요소의 숫자는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공통된 내용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자료 출처에서 나오는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타당성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되고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성, 타당성을 높일 때에 흔히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말, 다양한 자료 출처를 통해 가지고 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의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면담자들에게 그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면담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면담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최종본을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한 80%, 90% 정도 연구가 흘러갔을 때에 그래서 뭐 15페이지가 최종본이라고 한다면 한 13페이지 정도, 12페이지 정도 그 글이 써졌을 때에 그러면 이제 대략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구 내용을 연구 논문을 이 피면담자에게 보여주면서 당신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연구 참여자의 면담 그 트랜스크립트, 그 전사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본 내지는 최종본에 가까운 나의 연구 논문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두터운 서술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거는 그 질적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thick description인데 자, 독자들은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독자들은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도 모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주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풍부하고 밀도 있게 그 서술을 한다면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낱낱이 서술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신뢰도 내지는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구자의 편견 내지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명확히 하는 건 역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런 식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나는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나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의 주관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교회 개척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회 개척 관련해 가지고 면담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복음주의적 관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복음주의적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가 매우 중요한 한국인으로서 이 주제를 바라보면서 면담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 사람 자기가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구나.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주관성을 드러냈으면 적어도 그 주관성을 경계하면서 그 연구를 했겠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주제 내지는 전체 내용과 다르거나 모순되는 정보도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나 discrepant 그 인포메이션을 그 공개를 하는 것인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한 명이든지 10명이든지 뭐 15명이든지 면담을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한 명 연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례 연구로서 한 명, 아니면 내러티브 연구로서 한 명의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그 피면담자, 연구 참여자가 일관되고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면담자가 좀 모순적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한 내용들을 그냥 드러내놓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초반부에 그거와 좀 다른 이야기를 또한 하기도 했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거를 그 당시에 그 부정적인 내용은 자기는 이런 뜻이었다 설명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성 내지는 객관성에 대해서 엄청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르게 전반적인 내용과 다른 듯한 이 정보를 접수를 하게 되면 이거 뭐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뭐 어떤 그런 그 걱정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빼도 될 거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약을 하게 되면 이 모순적 인간이 드러나지가 않죠. 내지는 15명이 북한 공산당에 그 뭐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15명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 하기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15명 중에 11명 정도가, 아니면 9명 정도가, 아니면 13명 정도가 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한 두세 명이, 아니면 5명 정도가 그 한 방향과는 좀 다른,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튀는 듯한 그런 말들을 했다. 자, 그것이 전반적인 내용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심지어 모순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와 보다 많이 시간을 보내는 거. Spend prolonged time in the field. 예, 연구 대상에 대해서 그 연구 참여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연구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하게 된 그 자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그 돌아보고 그 챙겨보고 살펴보고 본 것 또 보고,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꺼진 불도 다시 보기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자료와 보다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번째로 그 동료 점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를 1인 연구가 아니라 2인, 3인 연구를 한다 했을 때에는 좀 같이 좀 다르게 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이고요. 아니면 그 연구자들이 아니라, 연구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보여주면서 좀 읽어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문화 선교에 관련된 연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연구 참여자도 아니고 우리 동료 연구자도 아닌 그냥 다문화 사역자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 사역자가 쭉 읽게 한 다음에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기서 드는 질문은 없었나요? 아니면 저 의문점은 없었나요? 아니면 좀 잘못된 거라는 생각 내지는 좀 뭔가가 이상하다 그러한 부분은 없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동료의 점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료 학자들에게 읽게 해주면 그 동료 학자가 또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논리적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논리의 비약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한 그건 역시도 챙겨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 감독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수주를 받아서 연구비를 수주받았을 때는 외부 감독인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학위 논문을 쓸 때에 지도교수, 부교수 그리고 외부 심사자들이 일종의 그 외부 감독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그 외부 감독인들이 연구를 보고선요, 연구를 쭉 읽으면서 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논리의 전개가 갑자기 좀 이렇게 비약이 일어난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이 그 현상 내지는 근거와 지금 이 개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자, 이렇게 한 8가지의 이 신뢰도 타당도 전략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 연구 참여자 점검, 그리고 동료 점검, 그리고 외부 감독인 점검 같은 경우에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신뢰도 타당도 전략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신뢰도 타당도 전략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내 연구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그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좀 그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내 연구가 근거를 가지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논리의 비약도 일어나지 않게 그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설득이 꽤 되는 그러한 연구 논문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학위 논문을 쓴다라고 한다면 학위 논문의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한 그 챕터가 있을 텐데 그 챕터에서 이 신뢰도 타당도 전략의 일부 한 8가지 중에 몇 가지는 언급을 하고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